오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마이너스 1.76포인트, 코스닥 마이너스 2.49포인트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외인이 무려 7천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시퍼렇게 물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의 수급에 우리는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객관적으로는 사실 여기 아무리 못해도 코스피는 266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적어도 906포인트 정도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미국의 악재에다가 추가적으로 중국의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급락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미국에 대한 소위 말하는 악재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긴축 이슈죠. 긴축. 즉 전반적으로 0.5% 인상은 지금 현재 5월 FOMC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0.5포인트가 아니라 0.75포인트 인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말까지 무려 3%까지 육박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부담감이 더해지게 되면서 상대적인 투심이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까지 흘러내리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오늘부터는 다행스럽게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바로 무엇을 5월달 FOMC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이제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0.75포인트가 나오게 될지 0.5포인트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위 말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한 급락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 여기에다가 긴축 이슈가 부각이 되었던 점들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일단은 오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에서 불거왔었던 포지션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상 국내 증시도 눌렸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장 초반에 눌렸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버티는 과정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바로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기 전부터 고점권을 형성한 9일 국내 증시가 눌리기 시작하더니, 고점권을 형성한 지수가 눌리기 시작을 하더니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된 이후로 아주 그냥 흘러내렸죠.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된 이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증시가 오전장에 물론 하락으로 출발이 되었었지만, 개파락으로 시작이 되었었지만, 그래도 추가 낙폭 없이 어느 정도는 조금 버텨내 주려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오전장에는 물론 눌렸던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크게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국내 증시도 일단은 눌렸지만은 추가 하락 없이 양호하게 잘 버텨내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중국 증시가 추가 하락을 연출해내기 시작을 하더니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오후장의 추가 낙폭이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까지 연출되는 포지션들이 포착이 되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버텼었던 증시가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고 난 이후에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쫙 빠지게 되면서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아쉬움을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단순하게 따졌을 때 뭐가 악재성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버티고 회복이 되려는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2시 이후에 중국장이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더욱더 강해졌고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더 떨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오늘 중국 증시의 하루 동안 움직임인데 마이너스 5%가 넘게 떨어졌고요. 시초가 개파락 이후에 어느 정도 버텨내주는 듯 하다가 오전장을 버텼지만은 오후장 하고 소위 말하는 오전장의 저점권을 이탈하기 시작을 하면서 급락을 했고 일단은 중국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가 넘는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마감이 됨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오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소위 말하는 연준의 발언으로 인한 금리 인상 여부로 인한 우려감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더욱더 큰 게 바로 중국 변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낙폭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의 추가 봉쇄 확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안이었고 두 번째는 상하이였는데 지금 베이징까지도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뉴스가 포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중국의 베이징까지 봉쇄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장 막판에 흘러내렸던 것처럼 중국 증시도 오후에 마이너스 4% 넘게 떨어지면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외인들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외인은 오늘 7천억 원 넘는 물량을 던지게 되면서 사실상 최근에 매도세를 보이긴 했어도 그래도 소위 말하는 매수세 유입과 함께 매도 물량이 지난 4월달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래도 내심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오늘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큰 폭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하락이 조금 크게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주춤했던 매도가 다시 확대가 되었는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섹터의 급락이 연출이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거였죠.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때부터 눌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10,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10,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떨어졌고 이번 달에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마이너스 8%가 넘는 급락세가 형성이 되면서 현재 소위 말하는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데 가장 큰 악재성 이슈의 수급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 대부분의 하락세가 형성이 되었었지만 그 과정에서 과대 낙폭이 다소 크게 형성이 된 제약 업종을 필두로 한 전반적인 수급의 약세가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우려감이 과연 얼마나 이어질 것인지 여부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지난 1월달, 2월달에 형성된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 사실상 지금 소위 말하는 다우지수나 나스닥, S&P 물론 그만큼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사상 최대 낙폭을 실로 오래간만에 기록을 해주면서 투심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바로 이 반도체 업황, 즉 반도체 섹터가 지금 지난 1월 달에 4,000포인트를 돌파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되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서 30%가 넘는 하락세가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조금 버텨내주고 있는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과대 낙폭이 연출이 되었는데 소위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현재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실적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특별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감소라든지 유가 하락 같은 이러한 이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은 부재하다라는 게 무엇보다 가장 큰 아쉬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당장 다음 주로 준비가 되고 있는 5월 FOMC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그로 인한 경기 우려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더욱더 눌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리라든지 긴축에 대한 민감한 시기가 현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게 됨으로써 유럽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금리 인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저금리 기조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려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금리가 인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크게 우려감으로 비춰질 만한 부분들은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0.5포인트로 연속 3회 이상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지금 계속해서 더해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투심의 위축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눌렸던 과정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버텨줄 것이냐. 그리고 일단은 공격적인 소위 말하는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잡혔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추가적인 우리나라의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환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12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난 2020년 2년 전에 불거졌던 고점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었죠. 물론 아직까지는 2년 전, 소위 말해서 코로나가 처음 창궐을 했었을 때 당시에 1290원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고점권에 육박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수급에 대한 분위기가 사실상 조금 위축이 될 것처럼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월달, 3월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환율이 124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수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반대로 환율의 급등이 연출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는 우려감을 일단은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 그 시점에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외환당국의 개입에 현재 소위 말하는 1245포인트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50원을 장중 돌파를 하게 됨으로써 지난 2년 만에 소위 말하는 신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달 바로 2년 전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코로나 이슈가 불거지는 초기와 거의 비슷한 양상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그냥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0.5포인트에서 무려 0.75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의 흔들림이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지난 금요일날 과대 낙폭을 보였던 바로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떠한 그림을 연출해 낼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중국의 추가적인 확진자 증가로 인한 실질적인 봉쇄령이 시행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3월달에도 단행이 되었었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불과 한 달 반 전이죠. 한 달 반 전에 진행이 되었던 바로 3월에 FOMC가 언제 있었냐면은 이때 있었습니다. 3월에 FOMC가 이때 있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우려감이 있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FOMC가 끝나고 난 직후로부터 올라와주는 수급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5월달 FOMC 이후에 6월달 FOMC에서 또 어떠한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현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과정에서 다시 또 눌릴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일단은 소위 말해서 재료 소멸로 인한 회복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FOMC가 지금 5월달 그리고 6월달 그리고 이제 7월달까지 연속으로 있습니다. 연속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이제 9월달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5월달에 0.5포인트 최소, 그리고 6월달에 0.5포인트, 7월달에 0.5포인트를 올린다라고 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1월달에 0.25포인트, 3월달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2%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9월달 이후에 11월, 12월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까지 지금 과연 많게는 3.0포인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2.25포인트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큰 우려감과 불안감이 예정되고 있는 것들도 분명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직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은 지수 자체가 뭐 하락하는 거는 둘째 떠나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거 한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초기,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금리가 덜 상승폭을 보여줬던 과정, 여기에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감, 어느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도 실질적으로 지수 자체가 올라왔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5월 달에도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다르게 더욱더 떨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위 말하는 경제지표의 악화가 개선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는 특별하게 우려할 상관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수급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미국의 연준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고 긴축 완화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실질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표현할 만큼의 버팀목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5월 달에 FOMC 이후에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그때까지는 사실 조금 더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0.5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는 과연 몇 %까지 인상폭을 키울 것인지를 일단은 우리는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지수 자체가 하락폭을 견인해 주는 과정에서 오늘 보신 것처럼 상승하는 종목이 약 300여 개, 310개 정도가 올라갔고 하락하는 종목이 2010개 정도가 되는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수의 하락이 형성되면서 사실 종목에 대한 동반 하락이 견인하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점들만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300여 개, 특히나 오늘 무려 10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것처럼 지금 수급 자체는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만 제대로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도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정인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지금 나만 힘들어요?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투자자는 없어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소위 말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칩시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쳐도 실질적으로 내 종목의 대다수가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대다수는 일단은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조금만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올라가주는 종목군들과 섹터는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특히나 올해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달에 급락세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물론 쉽지 않았었던 과정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반등을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얼마든지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과정에서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지만 어떻게 잘 버텨내 줄 것이냐, 어떻게 잘 버텨내 줄 것이냐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눌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공략을 잘 해 주셨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려쳐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식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거고 우리는 매번 돈은 상승할 때 벌면 돼요. 상승할 때 벌면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떨어질 때는 다시 상승하는 과정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1년 365일 매번 수익만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유롭게 바라보시면서 대응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